2014년 5월 2일 밤, 한 중년 남성이 좋아한다고 라고 외치며 3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이무라 유미. 오사카 마츠바라시 출신인 그녀는 스라의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로 무척 밝고 싹싹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2010년대 즈음부터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비록 그녀는 술은 마시지 못했지만 대화 센스가 엄청 좋아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를 보러 바에 방문하는 손님도 무척 많았는데요. 2013년 8월, 한 남성이 그녀가 일하던 바에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그녀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마츠모토 타카시. 그는 이혼 경력이 있는 남성으로 스라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건강 악화와 이혼을 계기로 혼자 외로이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는 다소 문제가 많았는데요. 사실 그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었고, 그를 잘 안다는 한 남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거 어떤 일로 마츠모토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마츠모토는 목에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10살 젊었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라는 말과 함께 자기가 야쿠자라며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가 야쿠자인지는 불명이지만 일본 내에서 문신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그의 이혼 사유를 고려해보면 그가 다소 문제 있는 인물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혼 후에도 여전했는데요. 하루는 이혼한 전초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자 마츠모토는 이것에 분노해 전초에게 배신당했다 라며 전초의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그는 재판장에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라는 증언을 남겼지만 전초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앞서 약속한 조건을 무시하고 전초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기에 법원에서 전초에 대한 보호명령과 더불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지만 마츠모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3년 8월, 그는 우연히 유미씨가 일하던 바에 방문하게 되었고 대화 솜씨가 뛰어났던 유미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의 단골이 되어 매일같이 유미씨와의 대화로 전처에 대한 분노를 잊었고 이내 유미씨를 사랑하게 되었죠. 당시 마츠모토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미는 마음이 착해서 좋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마츠모토의 일방적인 감정이었죠. 유미씨는 유부녀였고 그녀는 직업상 단골 손님의 대화 상대를 했을 뿐 그녀에게 있어 마츠모토는 그저 단순한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엇갈림은 점점 집착으로 변했는데요. 2014년 마츠모토가 유미씨의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마츠모토는 허가도 없이 유미씨의 집에 찾아왔기에 유미씨는 남편에게 손님이 집까지 찾아왔어. 스토커 같아. 라며 상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경찰에 신고해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순찰을 부탁했죠. 그러던 2014년 2월 유미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게 된 마츠모토는 분노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그의 스토킹 행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유미씨에게 집요한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그녀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이에 또 분노했죠. 한편 유미씨는 일하던 가게에도 마츠모토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야기를 들은 점주는 2014년 2월 28일 마츠모토에게 더 이상 가게에 오지 말아달라며 출입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에 나아가 가게에도 출입 금지당한 마츠모토는 3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총 33통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그가 보낸 메시지의 극히 일부입니다. 언젠가 이별이 있을 거라고 각오한 짝사랑이었다. 여자는 어렵구나. 유미에게 너무 응석 부렸던 걸까? 내 여자도 아니면서 같이 있을 땐 내 여자라고 착각했었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뿐일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오글거리는 멘트긴 합니다만
그는 메시지를 보내며 심경이 바뀌었던 것인지 내용이 점점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기분이라면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겠네. 준비하고 기다릴게. 나한테 죽기 전에 경찰에 전화해봐. 널 아직 사랑한다고, 잊을 수 없다고. 감옥에서 잊어버린 다음 출소하면 되겠네. 제가 영상에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완전 미친놈이죠. 마츠모토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유미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에 공포를 느낀 유미씨는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메시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마츠모토가 스토킹 A, B, C 위험도 랭크 중 위험도 B에 해당한다고 보고 2주일에 한 번 안전 확인과 더불어 스토킹 행위가 심해졌을 때를 대비해 형사상 고소와 이사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있어서 이사할 수가 없어요. 구두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사실 신고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에 경찰은 유미씨의 뜻대로 마츠모토에게 구두로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마츠모토는 또 유미씨에게 메일을 보냈죠. 경찰한테 전화가 왔었어. 이별 방법으로는 정말 최악이네. 뭐 경찰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남편이 시켰겠지? 가족 4명이서 건강하게 살아보라고. 아, 이 메일도 경찰한테 보여줘봐. 요새 유행하는 스토킹죄로 체포? 야, 스토킹 당할 정도로 좀 예뻐져봐라. 너 엄청난 착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츠모토의 스토킹 행위는 사라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고 유미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든 가게를 떠나고 싶진 않지만 스토커 때문에 가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잠시 다른 가게에서 일하려고 해.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정들었던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마츠모토에게 메시지나 전화는 뚝 끊깁니다. 2014년 4월 2일, 당시 경찰은 유미씨에게 스토킹과 관련해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미씨는 요즘은 마츠모토에게 연락이 없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며 마츠모토의 스토킹이 끝난 것에 기뻐했는데요. 이에 경찰이 마츠모토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자 마츠모토는 이젠 유미랑 엮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했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그의 위험도를 B에서 C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4월 무렵 마츠모토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감히 경찰에게 신고를 해? 만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네. 만나려고 하면 체포당할지도 모르겠군. 이럴 바엔 차라리 죽여버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유미씨가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가게 근처를 몰래 어슬렁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4월 하순경, 마츠모토의 스토킹이 끝났다고 생각한 유미씨는 원래 일하던 가게로 복귀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츠모토는 그녀가 다시금 가게에 복귀했다는 사실도 어느 길로 다니는지도 계속된 스토킹 행위로 전부 알고 있었죠.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4년 4월 30일, 마츠모토는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유미랑 결혼하고 싶었다. 죽여버리고 나도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라 이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마츠모토는 렌터카를 빌리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2014년 5월 2일, 이날 마츠모토는 단골 술집 몇 군데에 방문해 지금부터 여자를 죽이러 갈 거야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나와 그가 향한 곳은 전처의 직장이었죠. 네, 그는 유미씨 뿐만 아니라 전처도 죽일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방문한 전처의 직장엔 전처가 없었고 관계없는 다른 직원들만 있었다고 하네요. 이에 마츠모토는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꾸어 유미씨를 먼저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 되자 마츠모토는 유미씨가 일하던 바 근처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내 유미씨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자 차에서 내려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마츠모토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죠. 마츠모토는 좋아한다고 라고 외치며 몇 번이고 그녀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쓰러진 유미씨가 움직이지 않자 렌터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죠.
마침 현장 근처에 살던 주민은 유미 씨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이송 후 2시간 만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한편 당시 렌터카로 도주하던 마츠모토의 모습은 CCTV는 물론 다수의 인물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목격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그를 추적했고 결국 도주로부터 4시간 후 마츠모토는 현장 근처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내가 했다. 유미를 좋아했다.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서 저 세상에서 함께 살고 싶었다. 라는 말은 물론 전처도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죠. 재판에서 그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재판장은 멋대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원한을 가진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범행이다 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유기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한 명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범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자수한 것도 아니었고 흉기와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계획성 높은 범죄에 심지어 구체적인 다른 살해 계획도 있었는데 유기형을 선고한 건 너무 형량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없었으면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